중국에 대한 관세 125%가 아닌 145%에 부과. 하지만 협상의 의지는 열려 있다. 자, 앞으로의 그의 속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의 하락에 따라서 지금 미국에 상장된 한국의 상품들도 좀 약세입니다. 코로 그리고 ETF 그리고 선물 다 좀 약세고요. 어제 상승했던 코스피 코스닥에 오늘은 하락으로 좀 뒤집는 게 어느 정도로 좀 뒷받침될 것인가, 좀 하방 지지될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키움증권 미국전략연구위원 김승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모두 혼란의 근본의 원인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깊은 경멸과 모든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다. 라는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그리고 미국 이제 앞으로의 그 외에 이제 국가들의 향방을 좀 엿듣고 싶은데요. 유예 기간이 지난 90일 이후에는 시장이 다시 심리 위축될까요? 근데 90일까지 갈 것도 없이 그 안에 또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좀 길게 줬다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최대한 많은 협상을 완료하겠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좀 더 포커싱된 관세에 대한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상당수 대부분의 것들이 좀 해소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다라는 거는 왜 90일인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이제 유동성 관련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우선은 관세 관련돼선 중국 먼저 조금 더 강도 높게 조치하고 그 다음 다른 국가들과는 협상을 꾸준하게 타결해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가능한데 그게 의도지 실천이 좀 가능한지의 여부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얘네들이 어떤 스탠스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외교 정책을 진행해야 돼야 되는지를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0일 안에 무시할 수 없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90일이라고 좀 줬던 것 같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CPI 지표가 이제 오늘 나왔는데 관세를 반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90일 안에 또 반영되는 또 지표들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CPI는 어떻게 좀 살펴보셨나요? 그러니까 물가 둔화 전망 예상대로 나왔나요? 우선은 물가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경로이고요. 왜냐하면 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대로 내려온 상황이고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 물가의 안정 흐름은 좀 경로 자체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체적인 경로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는 우리가 우려해야 할 만한 이제 과거 저희가 CPI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어 PC 같은 경우를 사실 물가에 대한 안정 추이로 많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련돼서 물가에 대한 안정 흐름은 점차적으로 확인이 된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물가의 안정이지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어떤 정도의 차이가 저희는 좀 더 이제 주목해봐야 될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포인트에는 소비가 있겠죠. 소비가 얼만큼 둔화가 되느냐. 그래서 이 소비 둔화에 따른 물가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로 감안되느냐가 좀 더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물가에 대한 어떤 상승 압력으로 관세가 작용할 거다가 중론이지만 사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물가에 대한 어떤 하방 압력으로도 관세가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부가세 같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네. 관세를 적용하면은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 위축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CPI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네. 어느 방향으로 좀 더 얘네가 좀 액티브하게 작용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90일에 유예가 되더라도 상호관세 90일은 유예됐지만 중국은 뭐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또 125%가 아닌 뭐 145%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과 그 중국의 좀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우선은 누가 내 편을 많이 만드냐에 대한 어떤 싸움이 먼저는 좀 벌어질 수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 우선 미국의 굴복한 국가들, 베트남이라던가 아니면 멕시코라던가 이제 이런 국가들 외에도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만을 표하다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럼 우리도 너희에 대한 어떤 관세를 유예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외교적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US와 차이나 외의 나머지 국가들이
누구 편을 조금 더 들 거냐가 저희는 좀 관전 포인트다. 이 그렇군요. 싸움을 누가 이끌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누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의 GDP를 좀 살펴보면 세부 항목 내에서 걔네들의 소비가 좀 약하고요. 순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5%에 대한 성장률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비중은 내수 소비로 채우지 못했고 순수출로 채웠어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 대한 비중이 GDP 내에서 되게 높았기 때문에 관세를 좀 때려 맞아도 그 내수로 조금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여파로 소비가 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계속 저항할 수 있느냐 이 시간 싸움에서 중국이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나머지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미국이 중국만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제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가 중국 편보다 미국 편에 든다면 지금 미국이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이어갈 수가 있겠죠. 누가 내 편을 많이 만들 것인가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미국 쪽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된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이제 시나리오로 제시가 될 텐데 이제 반도체에 대한 좀 질문이 많습니다. 다행히 트럼프가 엔비디아 칩 중국의 수출 금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거기다 TSMC 이제 3월 매출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죠. 근데 또 관세 이전에 또 매출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수요 좀 둔화에 대한 전망도 있는데 반도체 영향 좀 체크해 주세요. 우선은 기업별로 상당히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관세에 대한 부과가 영향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급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좀 타격을 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전략을 계속 세울 건데 사실 이 관세라는 거는 당분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오랫동안 지속되겠지만 이 정도 세기로 기업들을 괴롭히는 거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고 미국 기업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은 조금씩은 바꾸지만 그게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 AI에 대한 어떤 모멘텀의 변화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산업은 AI 산업 드리븐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GPU에 대한 판매, 낸드 플래시에 대한 판매, 여러 가지 메모리에 대한 판매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될 여지가 아직까지는 높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이거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가 관세에 있어서 좀 중요하고 그 대응이라고 함은 공급망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적 반도체 수요를 변화시키거나 기업들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약품도 문제인데요. 전 세계 뒤흔드는 트럼프 관세 전쟁에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가의 의약품에 대한 부과 질문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 뭐 코로나 때 알게 됐다. 우리 약을 미국에서 안 만들고 있더라.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의약품의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이제 국내 전략 또한 세워주신다면요. 우선은 바이오 같은 네네. 바이오 전반적인 글로벌 바이오주들 어떻습니까? 우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중국이나 다른 데서 만드는 게 제조 비용은 한 24% 정도 싸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24%에 30% 정도 더 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때 배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 보건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배제가 됐고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로 사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조 그 파이프라인 자체를 다시 한번 미국으로 되돌려 오는 거는 사실 비용단에 있어서 쉽진 않지만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금씩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4월 1일 관세는 아직 주지 않았고 걔네들의 어떤 보건에 대한 요율을 2%대에서 5%대로 많이 올려줬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선물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먼저 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관세로 인해서 약간의 채찍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바라는 바는 약가에 대한 인하를 꾸준하게 바라고 있는데 최근 PBM 같은 경우는 사실 본질적으로 원래부터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가 인상을 계속 자극하는 그런 어떤 단체였잖아요. 이번에도 PBM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약가를 어떻게 인하시킬 것이냐가 좀 중요한데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드러그 리테일 가격이 상하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 자체는 우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이번에도 저렇게 트럼프의 노력으로 불확실성만 커지고 가격이 오를 것이냐? 저때 당시에는 PBM이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PBM이 좀 굴복할 것이냐가 좀
안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이 좀 뒤죽박죽되고 있다라고 투자자들의 혼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전략 주세요. 네, 우선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도 맞고요. 관련된 인디케이터들 다 높아져 있는 것 맞지만 어쨌든 저희가 상호관세를 먼저 한번 맞았고요. 그리고 관세라는 건 이건 단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아젠다가 아닙니다. 얘네들의 어떤 근간이 되고 있는 보고서들, 스티븐 미란의 이제 합의 보고서, 그리고 마로라거 합의, 그리고 트리픈 딜레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얘는 좀 장기적으로 이끌고 갈 건데 결국 종착점은 관계입니다. 결국에는 관세를 통해서 관계, 미국과 좀 더 유리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김승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